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퓨처 이노베이션 테크 엑스포 픽스 2025 특집으로 로봇 분야에 대표되는 기업 진보 로보틱스 이상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아침 일찍 올라오셨죠? 예, 동대구에 7시 40분. 네. 예, 차 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먼저 좀 진보 로보틱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추종 로봇. 추종 로봇. 휴먼 팔로잉 로봇을 이제 주 아이템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예. 아, 2020년 창업한 이제 5년. 5년 차세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디지스트? 예, 디지스트 교원 창업. 제가 이 기술을 한 디지트에서 한 10년 정도 그 원천 기술 개발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추종 로봇에 대한 요즘 시장 현황, 트렌드 이런 게 어떤지. 아마 추종 로봇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그림도 그려지실 거고. 네. 그래서 아직 주변에서 볼 수는 없는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골프장에 가보시면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종,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 도와주는, 대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짐을 옮기는 거겠죠. 추종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짐을 옮기는. 저희 회사도 이제 짐 나르는 로봇, 기술은 추종 로봇이지만 기능은 사람 따라다니는 짐을 옮긴다, 짐보. 다양한 분야에서 짐을 옮기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가수원도 있을 거고, 뭐 공장 안에서도 있을 거고, 마트도 물류 있을 현장, 거고, 네. 산업 현장, 제조 현장, 뭐 모든 건데 있어요. 추종하는 그런 로봇 형태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가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어떻게 해서 로봇이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기술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로봇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어디쯤 있느냐, 그래야지 이제 맞춰가지고 그 위치에 맞게끔 갈 수 있겠죠. 보고 가는 방식도 있고 GPS처럼 사람의 위치를 로봇이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좌표를 하는 거죠. 알 수 있다 그러면 보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GPS처럼 몇 개 센서로 GPS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수신기를 가지고 있고 로봇이 인공위성을 보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노드를 달고 사람이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로봇과 사람 간의 거리를 몇 개를 잽니다. 로봇이 거리를 몇 개 재요. 그래서 삼변청량법, GPS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로봇이 사람의 상대 위치를 계산하게 되고 정해 1m로 어디 있어라 그러면 사람 움직이게 되면 따라오게 되겠죠. 제가 그냥 알기로는 대부분 라이다 상당히 그렇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진보 로보틱스의 기술은 다르잖아요. 지금 보여주시는 장표가 추종 로봇의 대표되는 사례와 대표님 회사의 추종 로봇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오른편이 저희 기술인데 이제 저희는 후발주자고 선발주자인 세계 기업을 대표적으로 독일의 이제 DHL사, 일본의 제로모션 포인트, 한국의 트윈이사 이름도 이제 따르고입니다. 모델명이. 따르고 나르고 예. 저도 잘 추종 쪽은 따르고. 그래서 일본 모델 이름은 캐리로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요. 독일 쪽은 이제 DHL이 우편 쪽으로 우편을 운영하는 회사라서 이제 포스트봇 말 그대로 기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짐나는 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제 별 보시면 아까 말한 사람을 인식하는 그게 핵심이 되겠죠. 센싱을 해야지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센싱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이제 또 다르겠네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리로와 따르고 그러니까 영상 방식입니다. 사람을 이제 영상으로 인식하는 대표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라이다는 형상을 안다고 보시면 되고 카메라는 우리가 사람 눈처럼 색깔까지 같이 본다고 하면 아시겠죠. 독일의 포스트봇은 다릅니다. 레이더를 씁니다. 발목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저 포스트봇을 하단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밑에 바퀴 옆에 앞쪽에 레이더를 사가지고 사람의 이제 발목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되게 안정된 기술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차량 간 거리 센서가 레이더를 쓰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그 기술을 쓰고 있고 두 개 기술은 일본이나 한국은 보통 자율차에 들어가는 보통 라이더나 카메라 방식이 있죠. 그걸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차선을 인식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스피노프했다고 부를 수 있죠. 사람을 인식하는 그걸 특화한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제 저희 쪽은 이제 RF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로봇의 이제 그 상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RF 방식으로 이제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기술은 기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종 로봇은 이렇게 라이다를 쓰든 아니면 영상에 카메라나 라이다를 쓰든 아니면 저희처럼 GPS 방식의 유사한 방식의 RF 거리 센서를 쓰든 근데 지금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사례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디지트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고요. 디지트 출원으로 이제 특허를 2011년부터 2019년 그때까지 이제 국내 9개 특허를 다 출원하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DHL 일본 트윈이 이제 여러 사례랑 이제 비교를 해주고 계신데 가격적인 차이로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센서, 이게 그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보통 이제 뭐 로봇을 우리가 사면 이제 1,000만 원대로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기본. 기존은 보통 뭐 아. 조금 자기 기능이 들어가면 심지어 뭐 5,000만, 6,000만까지 올라가고요. 네. 아무리 저 단순 기능에도 1,00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100만 원대 공을 하나 뗀다. 그래서 지금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표님 쪽 회사랑 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픽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서 이제 판매까지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기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센서가 다르고 저희 센서는 이제 정보량이 적습니다. 아. 영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GPU나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심지어 네. 아두이노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거리만 재고 이제 단순 수학식으로 계산만 네, 하면 되기 네. 때문에 그럼 사람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센서가 사고 영상 정보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CPU 가격이 쌉니다. 또 하나 또 가격 줄이는 방식은 기존 로봇들은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목적을 하고 또 자기가 센서라든지 구성품들을 하기 위해가 전체 외관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 모델이 저기 보시는 박스 타입과 대차 타입입니다. 저 보시면은 밑에 적재부라고 하죠. 보통 이제 로봇은 구동부 뭐 적재부 네, 하는데 네. 구동부를 이제 최소화하고 저렇게 적재부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대차 같은 경우는 구성이 다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수동으로 움직일 뿐이지 네.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죠. 전동화하고 센서를 닮아야 되는 거죠. 아. 기존 바퀴에 이제 추가로 혹은 기존 바퀴를 두 개를 떼고 거기에 인일 모터를 장착을 하고 그러면 전동화가 되는 거죠. 센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RF 센서이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작고 임의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런 센서들은 이제 부착이 힘들어요. 기존 걸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로봇 구조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엄청 싸죠. 아. 양산 단계 가지 않아도 저런 추종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상의 산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 마케팅을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이제 완성을 했어요. 정말 네. 상용화 가능하게. 네. 해보니까 이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RF 방식 하다 보니 약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아. 한 2년 걸렸습니다. 원래 픽스 대구 네, 전시회에서 제대로 이제 선보이시고 팔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 그럼 처음으로 좀 공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어나운싱 하는 게 픽스인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로볼드도 갔었고요, 저희가. 아, 로벌도 나가셨고요. 로볼드 가면 로봇 업체가 많은데 네. 저희 방식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형태. 아. 이런 기능을 하고 사람 네.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의 로봇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완성이 좀 덜 됐고 원래 1년 만에 이제 대구 전시에서는 원하시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 로보틱스에 대한 다른 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로봇은 짐 나르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자율보다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사람과 함께 이제 짐이 나르는 그런 여러 응용이 있는 대표적인 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게 농업입니다. 특히 스마트 팜을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넓은데 이제 단일한 그런 네. 품종이 이제 수확 시기가 그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현장 가보시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따냅니다. 노동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쵸. 따는 작업은 사람이, 옮기는 작업은 저희 진보가 추종을 하면서 사람은 따기만 하죠. 다 이게 차게 되면 스마트 팜 내는 이제 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경로주행, AGV도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경로 필요 따라서 없이 가서 또 가서 드랍하고 올 수 또 있게. 바꾸고 따는 로봇, 자율 로봇보다는 추종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네요. 저희가 현장 가서 체크해봤는데 30%가 줍니다. 노동력이 투입되고 현장이 되게 덥습니다. 네. 습하고 따는 작업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옮기는 게 옮기려면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네. 이걸 획기적으로 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말하시는 이제 지문길이 많은 게 이제 물류 창고죠. 거기도 이제 오다인 피킹이라 해가지고 뭐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가서 네. 하고 하는데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사람이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네.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싣고 옮기는 이런 작업도 가능하죠. 그래서 너무 좋네요. 기존의 어떤 이런 작업들을 아까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물류창고인데 방식이 이렇게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율로 할 수도 있고 사람 아주 없이 이제 무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람 같이 하게 되면 기존 작업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투입 비용도 물류창고 구조 다 바꿀 필요도 없고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 자율만이나 무인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도 이제 했던 게 이제 기업하고 했는데 벨트리스 공정이라고 기존에 보면 이제 공장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물건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처럼 자동차죠. 그게 이제 컨베이어 방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로봇에 얹어가지고 공정간에 옮겨 다니는 이걸 이제 벨트리스 생산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많겠죠. 근데 문제가 그 로봇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송 로봇이. 저희가 지금 센서 가격이 사기 때문에 몇 개만 설치하게 되면 노드를 사이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벨트에서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로봇으로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골프장에 가보시면 캐디를 대신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비치해 두고 사람들이 사용료는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밑에 보면 접이술에서 이제 차에 싣고 가가 다시 내려서 펴서 하는 방식 그런 식의 그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판매를 하거나 런칭을 하진 않으신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개최 픽스에 처음으로 선물.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쇼만 했고요. 네. 이번에는 실제 제대로. 판매까지. 그때는 약간 이제 성능 기본은 되는데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전파 RF 방식이기 때문에 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상에서 좀 제한된 대우만 보여드렸고 이제는 그 실제 그런 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직접 가져가 사용하셔도 될 단계이기 때문에. 배우 전시에서 저희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초기에는 저 상가에게 트렌드 코드 필요해가지고 잘 써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네. 또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로봇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잠깐 짧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로봇 좀 생소하긴 한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지로 보는 게 제일 나은데요. 네.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 그래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하고 어떻게 협업하면서 이제 자기 원하는 이동을 할까, 고소이동을 할까.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정보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보시면 시각장애인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 안내견은 또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시적으로 계속 뭐 앞에 장애물 있냐는 건 당연한 거고 방향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적 협조가 중요한데 물론 저 바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제가 보니까 이제 안내견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립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안내견을 몇 마리 정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수요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로봇을 대체하게 되면 사족 보행 로봇이 요새 충분히 나오니까요. 요새 버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왔죠. 사족 보행 로봇을 안내견 로봇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러면 뭐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최근 국내 기업도 이걸 시도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만으로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까 저희가 기술이 있는 것처럼 로봇과 사람 간의 상대 위치, 로봇이 사람을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움직일 수 있다. 그거 이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사람이 이제 보고 있을 때는 상황을 알게 되면 이제 로봇이 보이니까 내가 로봇을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거죠. 반대죠. 이제 로봇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람이 로봇을 볼 수가 없어요. 로봇이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내한테. 그거를 이제 전동 신발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의 스타트업이 몇 년 전에 개발했던 건데 이런 용도는 아니죠. 내가 이제 볼 수 없는데 대신에 신발에다가 이제 그 진동 센서를 진동세 몇 개 달아가지고 로봇이 사람 왼편에 있다 그러면 약간 왼편 진동 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오른편 오른쪽 올리고 또 위험 상황에서 로봇이 서게 되면 서고 이렇게 모르스 보호처럼 주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그 정도만 알려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선다 이런 몇 가지 정보만 진동 센서를 달아가지고 울려주면 그 정도는 부관할 수 있거든요. 신발에다가 이제 이렇게 진동 센서를 추가해가지고 몇 개를 깔아주면 깔판처럼 깔아주면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더라도 로봇이 어디쯤 있구나. 로봇은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면은 일정 공간에 있게 되죠. 일반인들이 보고 옮기는 것처럼 이제 안 보이는 사람도 로봇이 분담하게 되죠. 자율보행 로봇은 주행 로봇은 목적지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 위치를 아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못 따라오면 그리고 사람 진동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니까 유기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현재 일반 이제 안내견 로봇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대표님 이번에 이제 픽스에 참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참가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마침 그 로봇하고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대구 픽스 2024가 수목금토 23일 26일 하는데 마침 로봇월드도 그 기간에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거기를 갔었거든요. 올해는 그럼 픽스로? 작년에 이제 통합안대가 11월에 했어요. 그래가 두 번을 갔는데 10월에는 로봇월드 11월에는 이제 로벡스라고 통합되기 전에는 분리해서 했습니다. 10월에는 이제 디파. 그렇죠.
11월에는 이제 로벡스. 네. 이제 통합하는 바람에 10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하고 겹치던데 작년에 갔다 봤는데 저 올해도 한 봤어요. 올해 로봇들은 어떤 기업이 오는지 9월 말에 그게 부스에서 네.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지역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 전시회를 더 우선시 하는 게 맞고 저희 제품이 확실하다 그러면 뭐 알려지지 않을까. 네, 굳이 서울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 스타트업 로봇 기업 같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랩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사용자 만나가지고 하는 게 이제 훨씬 피드백이 많이 되고요. 로봇 전시를 가보면 이제 다양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네. 자기 최고를 다 보여주죠. 저희 회사하고 하는 겹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또 네. 이제 이 대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대세라는 네. 게 당기면 시장의 규모 지금 요구하는 아직 이제 추종 로봇 쪽은 사람들이 적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꼭 필요한 네. 사람이 지문 다 옮기는데 이제 정말 로봇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 편리하게 쉽게 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인 1로봇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가방 하나처럼 카트 하나처럼 로봇 한 대씩을 다 가지게 되는 1로봇이 가능한 타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단순 가격적인 뿐만 아니고 실제 거기에 이제 편리해야 됩니다. 진보로보틱스가 포지셔닝을 하겠다. 예, 편리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가격도 가격뿐만 저렴하고. 아니지만 네. 쓰기 쉬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 제품 아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에 그 유튜브 기능을 바로 호환되기 때문에 네. 저희 로봇에 노드하고 가격도 사지만 이제 구조도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네. 지금은 이제 응용 분야가 이제 이런 대차나 이런 산업 현장에 네. 또 특수 분야에서 쓰지만 디자인을 달리 하게 되면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 우리 다양한 카트처럼 뭐 심지어 가방처럼 한 대씩 다 이렇게 가지고 밖에 나가 보면 다들 뭐가 따라오는 그런 이미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추종 로봇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또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도 밟지 않을까. 또 그 선택을 또 픽스로 하셔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긴 하고요. 미트! 픽스! 진보 로보틱스 보러 오세요.